당신 입속에 혹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아니면 뭐 틀니 같은 보철물 있으신가요? 네, 만약 있다면 그게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든 건지 혹시 궁금했던 적은 없으세요? 이게 그냥 뭐 치과에서 간단히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또 여러 단계, 여러 사람의 협업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 당신의 미소를 되찾아주는 그 치과 보철물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크게 두 전문가의 역할이더라고요. 아, 네. 바로 그 치과 의사하고 치과 기공사군요. 네네. 그럼 이 보철물 제작 여정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그 치과 의사의 역할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그 자료들에서도 나오듯이 치과 의사는 진단부터 시작해서 최종 마무리까지 이 전 과정을 책임지신다고 보면 돼요. 먼저 당신의 구강 상태를 아주 면밀히 살피고요. 어떤 보철물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뭐 크라운인지, 브릿지인지, 임플란트인지, 아니면 틀니인지, 그리고 재료는 또 뭘 쓸지 이런 걸 다 결정하고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는 건축가 같은 역할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역할이죠. 설계도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실제 시공 준비 같은 거겠네요. 네네. 그 보철물이 들어갈 치아를 좀 다듬고 입안 본을 뜨는 거요. 인상체득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인상체득. 예전엔 막 그 고무 같은 재료로 했는데 요즘엔 그 3D 구강 스캐너로 찍는 경우가 많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맞아요. 디지털 방식이죠.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고요. 네, 그 디지털 데이터나 아니면 예전 방식의 인상물, 이게 이제 핵심 정보가 되는 거예요. 치과의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재료가 뭔지, 원하는 색상은 어떤 톤인지, 형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담아서 그걸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라고 하거든요. 아, 제작 의뢰서. 네. 그걸 작성해서 치과 기공소로 보내는 거죠. 일종의 아주 상세한 주문서인 셈이에요. 그럼 이제 주문한 보철물이 치과로 도착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니고요. 치과 의사의 또 중요한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기공소에서 온 보철물을 당신 입안에 직접 맞춰보면서 뭐 높이는 괜찮은지, 색깔은 잘 어울리는지, 옆치하고 조화는 어떤지 이런 걸 아주 꼼꼼히 확인해요. 그리고 필요한 미세 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딱 장착을 하죠. 아, 장착 후에도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네, 당연하죠.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고 또 정기 검진까지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공은 치과 기공사에게 넘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우리가 치과에서 직접 만나 뵙기는 좀 어렵지만 보철물의 실제 제작을 담당하시는 어찌 보면 숨은 장인들이시군요. 네, 맞아요. 치과의사의 그 의뢰서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실제 보철물을 만들어내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그 정밀한 손기술이 보철물의 최종 품질,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편안하게 쓰시는지에 직결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 건가요? 그냥 상상만으로는 잘 안 그려지는데요. 우선 치과에서 온 그 인상체나 스캔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로 당신의 구강하고 똑같은 작업 모형을 만들어요. 예전에는 석고를 주로 부어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3D 프린터로 출력하기도 하고요. 이 모형 위에서 이제 보철물을 디자인하는데 전통 방식은 왁스를 하나하나 손으로 조각하는 거였고요. 요즘은 CAD라고 하죠. 컴퓨터 지원 설계 소프트웨어로 3D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 캐드. 디자인이 끝나면 이제 재료를 가공해야 할 텐데요. 뭐 금도 있고 세라믹, 지르코니아. 재료마다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예를 들면 금속 같은 건 주로 녹여서 틀에 붓는 주조 방식을 쓰고요. 요즘 많이 쓰는 그 강도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지르코니아나 세라믹 같은 건 CAD/CAM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캐드캠이요. 그게 뭐죠? CAD는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디자인이고 CAM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계가 재료 덩어리를 정밀하게 깎아내는 거예요. 와, 네, 컴퓨터로 디자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계가 그대로 깎는 거죠. 이 기술 덕분에 오차를 정말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와, 정말 첨단 기술이네요. 근데 기계가 깎기만 하면 끝인가요? 그 치아 색깔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맞추죠?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바로 거기가 이제 치과 기공사의 예술적인 감각이 정말 필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앞니처럼 잘 보이는 부분은 그 자연스러움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티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세라믹 가루를 아주 미세한 붓 같은 걸로 여러 겹 정말 섬세하게 덧발라가면서 구워요. 그러면서 실제 치아의 그 미묘한 색상이나 투명도, 질감 같은 걸 재현해내는 거죠. 정말 고도의 집중력하고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세상에, 색깔 하나 맞추는 것도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친다니, 우리가 무심코 보는 그 자연스러운 치아색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형태랑 색을 다 갖춘 보철물은 최종적으로 이제 위아래 치아가 잘 맞물리는지 이걸 교합이라고 하는데요. 아, 교합. 네, 이 교합을 아주 정밀하게 조정하고 또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연마 과정까지 거칩니다. 이 모든 품질 검사를 다 통과해야 비로소 치과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아, 들어보니까 정말 치과 의사의 그 정확한 진단과 계획, 그리고 치과 기공사의 정밀한 기술과 예술적인 감각,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합쳐져야 이 완성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전문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핵심입니다. 네, 이 자료들에서도 그 점을 다들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그 구강 스캔이나 캐드캠 같은 디지털 기술, 이걸 통틀어서 디지털 워크플로우라고 부르는데요. 네, 디지털 워크프로. 이게 점점 보편화되면서 정보 전달이 훨씬 더 정확해지고 협업도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덕분에 예전에는 좀 어려웠던 수준의 정밀 맞춤 제작이 가능해졌고요. 이게 결국 보철물의 수명이나 당신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오늘 딥다이브를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당신 입속에 있는 그 보철물 하나하나는 치과 의사의 임상적인 지식과 치료 계획, 그리고 치과 기공사의 숙련된 기술과 미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뭐라고 할까요? 과학과 기술, 그리고 장인 정신의 결정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당신이 받으셨거나 혹은 앞으로 받게 될 치과 치료 뒤에 숨겨진 그 전문성과 노력의 가치를 아마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네, 요즘 인공지능 AI나 3D 프린팅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 미래에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역할이 어떻게 좀 변하거나 혹은 서로 융합될 수도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